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스윙맨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스윙맨 다비드입니다. 스윙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 혹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까지 모두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인 저희 스윙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좋은 종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요즘 삼성전자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좀 고점을 위쪽으로 좀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를 좋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개인이 사고, 어떨 때는 외국인의 폭발적인 매수량이 들어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뭐 지난 전고점과 그 다음에 좀 52주 신고가 아니면은 뭐 제대로 된 신고가를 위쪽으로 뚫고 가면서 여전히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의 힘을 또 얻고 있는 우리 코스피 증시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MSCI 리밸런싱 요런 요소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출회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재차 역전을 좀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SK 하이닉스를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바닥에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의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고요.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 할 거 없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좋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중소형 종목들,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올라간 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중소형 종목들이 다 같이 따라간 느낌은 아직은 좀 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플리케이션 추천주를 통해서 테스나라는 종목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바닥에서 대략 한 10% 정도, 한 8, 9% 아니면 뭐 고점까지는 1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비해서 과거에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뭐 테스나 아니면 뭐 유니셈, 어부부 반도체 등등 많은 종목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뭐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에서도 이제 대장주들 위주의 움직임들이 좀 먼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뭐 4분기 아니면 12월 달,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연초 효과 때까지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반도체들의 그런 순환매들도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뉴스와 이슈를 보면서 반도체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가 포커싱을 맞춰서 봐야 될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전망이 좋은 내용들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나와 있는 뉴스를 보니까 삼성 시스템 반도체 매출 20조 원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2020년도 11월 30일 오전 11시 30분에 나와 있는 뉴스인데, 사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런 뉴스와 기사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글로벌 점유율이 굉장히 커요. 1위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는데,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즉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업으면서 막대한 자금들을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계 점유율 1위로 꼭 도약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 지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충분히 또 테마성, 그 다음에 이슈성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뉴스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실제로 시스템 반도체 매출이 20조 원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수년째 정체됐었던 시스템 반도체 매출이 올해부터 급성장을 하고 있다, 파운드리 중심으로 시스템 반도체 사업 성장 전망이 굉장히 좀 좋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그 위탁 생산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이제 급성장을 해가지고 향후에 삼성전자 그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큰 축이 될 것이다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어서 매출 추정액이 이번에 또 그 뭐 17조 정도 이렇게 이제 나왔다라고 했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기록을 했었던 14조 대 그때에 비하면은 15% 정도의 증가한 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매출액이 14조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뭐 15조를 돌파하고 뭐 이제 16조 9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정액까지 나와버렸죠. 그래서 최초로 그런 강력한 그런 이제 매출 추이가 증가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거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구분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이제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이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뭐 D램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옛날에 롬 아니면 이제 뭐 낸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먼저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은 뭐 목적 자체가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보를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뭐 이제 뭐 D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낸드 뭐 이런 거를 이제 단어로 이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CPU 그 다음에 뭐 멀티미디어 반도체, 파워 반도체 뭐 등등 이런 이제 그 정보 처리 기술을 가진 그런 이제 반도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데이터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좀 와버렸죠. 뭐 5G니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니 아니면 이제 뭐 좀 컴퓨터 자체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그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좀 반도체 사업 자체가 끊임없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세계 점유율 1위로 이제 키우겠다라는 목표를 좀 발표를 해 놓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뽑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뭐 개별적인 또 뉴스들을 보니까 트럼프가 또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뭐 그 SMIC 여기를 뭐 블랙리스트로 이제 지정을 했다. 뭐 이런 그 내용들도 나옵니다.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기타 반도체 기업들한테 호재성 내용들이 될 수 있는 뉴스 기사가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 쪽에서도 파운드리라는 그 단어를 제가 좀 강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파운드리가 이제 그 위탁 생산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이 파운드리 사업 자체가 삼성전자 반도체 이제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런 분석 글들과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IT 기업들한테 반도체를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하고 이제 납품하는 그런 이제 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파운드리 시장에 대략 뭐 절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그 대만의 이제 기업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대충 뭐 17% 정도를 후발주자로 TSMC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만 기업을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을 조사하고 그런 단계에서 보니까 지금은 작년에 600억 달러 규모였던 뭐 세계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지금 2020년도죠. 그래서 내년, 그 다음에 후년, 그래서 2022년도까지 가면은 600억 캐파에서 대략 뭐 873억 달러 캐파까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수치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뭐 파악하고 와닿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뭐 어떤 글을 보든 뉴스 기사를 보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뽑히는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삼성전자랑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 반도체 기업 거기에다가 이제 파운드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는 대충 사이즈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뭐 파운드리 관련된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어떤 종목을 이제 그 최우선 순위로 골랐냐면은 AD칩스라는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D칩스 오늘 장중에 살짝 좀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꼬리를 잘 방어를 해주면서
다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깔끔한 마감을 좀 보여준 종목입니다. AD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나왔던 뉴스 글에 이제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국내 유일의 삼성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제 과거 그 뉴스에도 이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또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잘 갔을 때,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좀 보여줬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와 급등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그동안에 이제 소외되어 있는 시간들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은 시가총액 자체가 이렇게 좀 큰 기업도 아니고 지금 1,000원대의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시장에서 뉴스는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 플러스 바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횡보를 하고 밀리고 바닥 잡고 그런 과정 이후에 최근엔 대량 거래량들을 거의 뭐 역대급으로 터트리면서 위쪽으로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20% 혹은 뭐 상한가 부근에 급등 흐름들도 자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올라가 있는 이런 양봉의 꼭대기 위치가 아니고 충분히 거래량 죽여 놓으면서 조정을 주는 구간이니까 충분히 이제 뭐 단기적인 매수 관점에서 보기에도 매력적인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상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주봉상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뭐 전혀 과열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봉상의 차트에 단기적으로 치는 그림들은 나왔으나 전반적인 추세를 멀리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저가의 메리트가 붙어 있는 뭐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가벼운 종목은 이제 AD칩스라는 종목을 관심주 해서 1번은 AD칩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몇 개 이제 후보군들을 좀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S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FST.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아까의 뭐 1,000원대 주가보다는 확실히 좀 묵직하고 안정적인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주가가 과거에 이 종목이 10,000원 이하에 5,000원대 있었던 주가가 39,400원대까지 대략 뭐 300%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그런 이제 지금 과거를 불과 올해 뭐 5월, 6월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격 조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밀린 이후에 기간 조정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정비를 하면서 과거에 이제 밀렸었던 장기 이평선들을 위쪽으로 붙이고 저항 맞고 돌파하고 지금 안착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의 차트로 넘어가니까 과거에 굉장히 강력했었던 사례, 그 다음에 바닥으로 가격 조정 떨어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이평선들을 돌파하면서 방향성을 재차 위쪽으로 잡고 있는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물론 바닥에서 뭐 과열이 안 된 종목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을 아래쪽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이라던가 아니면 61선으로 이제 보면서 손절가는 뭐 정확하고 칼같이 잡고 대응하기 좋은 종목인데, 과거의 끼를 보니까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좀 화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FST라는 종목은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한테 뭐 대략 막 650억 정도 규모의 또 투자를 받으면서 포토 마스크용 보호막인 뭐 펠리클릭과 온도 조절 장비인, 단어가 좀 어렵죠. 칠러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이렇게 해서 포토 마스크 자체가 유리기판에다가 반도체 미세 회로를 형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 핵심 기술이고 삼성전자한테 직접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좀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슈와 그 다음에 그런 분위기를 잘 탔었던 종목인 게 검증이 됐죠. 그래서 고가권에서 아니면 계속 달리고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좀 애매할 수 있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돌파하는 이런 구간들을 보고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내는 데는 굉장히 좀 괜찮은, 그 다음에 매력이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FST라는 종목을 봤고요. 세 번째는 SNS텍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SNS텍이라는 여러 이제 기업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4만원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인가 동시에 바닥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와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뭐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뭐 성장 속도라던가 앞으로의 뭐 플랜, 아니 앞으로의 이제 뭐 성장성,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다
다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지난번 전고점을 뚫고 위쪽까지 솟아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좀 예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과열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충분히 또 조정받고 거래량 또 죽이면서 쉬어가는 구간들,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좀 과열을 좀 가라앉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NS 같은 경우도 충분히 시스템 반도체에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종목을 좀 같이 써드릴게요. 네 번째는 알파홀딩스라는 종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요. 그러니까 10,000원대 이하에 있는 종목이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는 과열되지 않는 이제 막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늘리고 위쪽으로 치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수급의 특징을 보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흔히 말해서 이제 기관 매수 쪽이라고 하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집어넣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과거 흐름 대비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리고 있는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가에서 부담 없이 매수하기에 괜찮은 그런 류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 테크윙도 뭐 얘는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종목은 아닌데 아까 뭐 4만원대보다는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긴 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뭐 사모펀드라던가 뭐 기타 금융 아니면 보험 이쪽에 의해서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간 그 다음에 개인의 물량들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 종목이 또 한번 시세를 받으면은 강력한 짱대 양봉을 세워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마찬가지로 조정 구간들을 이겨내면서 최근에 큰 거래량 보여주고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의 이슈와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뭐 사실 제약주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들 이런 것처럼 하루 만에 드라마틱한 그런 뭐 상승률을 보여줄 만한 종목들은 아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쪽 사업과 이쪽 분야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안정적으로 잘 흘러갈수록 좋은 모습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또 좋은 좀 묵직하지만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쪽의 분위기를 충분히 또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의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한 번씩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은 종목들을 더 돌려봐야겠지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볼 만한 종목들은 이 1번부터 5개 사이에 들어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좀 종목을 선택을 하셔서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요. 종목들을 더 돌려보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 종목은 필히 찍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또 올려드리고 추천주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을 영상에 또 담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들이 딱딱딱딱 정리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충분히 또 좋은 내용과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뭐 시스템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또 공부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 하시면은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이 잘 날아가고 그 다음에 항상 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스윙맨 유튜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나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익!